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 발표를 맡은 2020-1839 정희진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가 재등장한 배경, 세 번째, 메타버스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시켜 볼 것이고, 네 번째,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 다섯 번째,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 사례들을 확인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메타버스가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게임 엔터사들이 주로 뛰어들어서 만든 소통놀이 창구였다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기존 가상현실보다 진보된 개념입니다. VR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아우르는 확장현실, 이 세 가지가 이 핵심의 기술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소설에서 사람들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상의 신체인 아바타를 빌려 활동을 합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활동까지 가능한 높은 자유도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컨드 라이프의 가상 공간에 진출했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쯤 샘 팔미사노 IBM 최고 경제자가 세컨드 라이프라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모든 IBM 직원에게 아바타를 할당해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 업무를 보게 한다는 기사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세컨드 라이프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현상과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디지털 안에 구현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되어 상호 교류를 하고 쇼핑도 하며 현실처럼 활동합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메타버스는 미래 ICT 기술의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재등장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반 기술의 혁신. 메타버스 서비스를 현실과 유사하게 구현하려면 그래픽, 통신, 클라우드, VR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5G를 비롯해서 관련 기술들의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현실 유사한 수준의 가상 공간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엔비디아 등 여러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등장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원격 회의 또는 온라인 강의 등 언택트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 대중들은 지난 1년 동안 이런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초기에는 믿으면만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였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중들의 욕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공간과 유사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고, 메타버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메타버스는 글과 사진으로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타인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메타버스가 현실을 보완하는 세컨드 공간 개념이었다면, 최근의 메타버스는 현실을 대체하는 퍼스트 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게임의 발달입니다. 과거에는 가상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된 별도의 서비스였습니다. 자율도가 높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지루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던 온라인 게임이 메타버스로 영역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게임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 내부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포트나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플레이어들이 전투를 벌이는 배틀 로얄 장르의 게임이지만 전투 없이 친구나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콘서트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파티 모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를 4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메타버스 관련 발표에 자주 인용되는 미국 미래연구기관인 가속연구재단이 2007년에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메타버스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 4가지가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입니다. 이처럼 광의 개념적 성격이 강하고 AR, VR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유형으로는 ASF의 기준으로 테크놀로지와 이용자 간 관계의 스펙트럼, 테크놀로지와 현실 간 관계의 스펙트럼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적인 기술은 아바타, 온라인 프로필, 직접 등장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정체성과 행위성의 발현에 초점을 둔 기술을 의미하고, 외적인 기술은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와 통제력을 제공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또 증강 기술은 이용자가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 위로 새로운 제어, 정보 시스템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기술. 시뮬레이션은 이용자 및 객체 간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로서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증강현실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에 가상의 사물 및 인터페이스 등을 겹쳐 놓음으로써 만들어지고 있는 혼합 현실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포켓몬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이버 Z의 제페토도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입니다. 2018년 출시 후 2021년 1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9천 명의 누적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3D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페토 월드를 구축해 셀레브리티 아바타와의 소통 기능 및 소셜미디어 기능 등을 추가하여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 로깅이 모두 결합된 서비스로 확장시켰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입니다. 라이프 로깅은 인간의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과 같은 정보를 직접 또는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하는 활동입니다. 페이스북 360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7년 자회사 오큘러스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 앱을 출시했고 2018년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제조사인 RED와 합작으로 3D 비디오 카메라를 출시하는 등 플랫폼 3D 기기 이용자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물리적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추가 정보를 더한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입니다. 위성 이미지를 3D로 재현하여 실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 어스가 대표적입니다. 또 2019년에 출시된 가상의 부동산 게임 업랜드미 또 대표적 거울 세계에 해당됩니다. 업랜드미는 대체 불가 토큰을 사용해 부동산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의 경제, 사회적, 정치적 세계를 확장시켜 유사하거나 혹은 대안적으로 구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2003년 린든댐이 출시한 온라인 가상세계 서비스 세컨드 라이프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에 앞선 초창기 샌드박스형 서비스입니다. 정부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공연, 전시회 개최, 가상 일자리 제공, 현실 세계 화폐화의 환전 시스템 도입 등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의 원형을 제공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보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커뮤니티, 컨텐츠, 커머스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3C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아바타와 소셜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 다른 아바타와 다양한 놀이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바타 유형도 시각적 스타일에 따라 만화적인 스타일과 실사적인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과 성숙한 스타일, 그리고 나를 닮은 스타일과 이상형 스타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레고 스타일의 귀여운 캐릭터 같은 아바타를 서비스합니다. 로블록스는 최근 컴퓨터 비전 기술과 AI 딥러닝 기반의 아바타 기술을 보유한 룸 AI를 인수하면서 룸 AI의 세계 정상급 얼굴 애니메이션 기술을 통해 아바타의 감정, 표현력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아바타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가상 공간에서의 콘텐츠 소비 방식은 기존의 일방향 전달과 수동적 감상이 아니라 쌍방향 참여 중심, 경험 중심입니다. 일례로 가상 캐릭터 기반의 메타버스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트업 웨이브 XR은 가수 앨리슨 원더랜드의 가상 콘서트를 유로 모델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수의 만화 같은 아바타가 가상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공연은 기존 공연에서
경험할 수 없던 다양한 상호작용 등을 통해 가수와 팬의 실시간 소통과 참여라는 차별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상호작용에서는 무대 효과에 투표하고 관객 이름을 표시하고 버추얼 댄스 파티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했고, 메타버스 안의 컨텐츠 소비 방식은 실시간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보다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커머스는 다양한 측면에서는 브랜드 협업, 디지털 아이템 판매, UGC 콘텐츠 유통 등 가상경제의 다양한 사례와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찌, 나이키 등 패션업계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창작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페토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렌지는 전업으로 아바타용 가상옷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타버스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 축제 또는 강의 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춘천향대는 이미 그 첫 프로젝트로서 메타버스 입학식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춘천향대 관계자는 입학식 때 개설된 학과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동아리, MT 등 자율활동을 하도록 하고 향후 고등학생 대상 입시 설명회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와 경진대회도 메타버스로 구현하도록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숭실대는 틀간 열리는 축제에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를 활용했습니다. 게더는 공간을 꾸미고 캐릭터를 만들어 서로 대화하도록 한 실리콘밸리의 가상공간 영상회의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공학관, 중앙분수 등 학내 주요 시설과 단과대 또는 동아리별 홍보 부스를 구현했습니다. 학생들의 아바타가 서로 마주하면 캠과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스마트 수술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는 21년 5월 29일 온라인 학술 대회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폐암 수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분당 서울대병원 스마트 수술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각국 흉부외과 의료인 200여 명이 가상 환경에서 이를 체험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장비는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플랫폼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HMD 없이 노트북으로도 360도 수술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스마트 수술실이 구현한 가상현실의 현실성을 체험한 싱가포르 국립대병원은 이 시스템을 적용한 수술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분당 서울대병원 스마트 수술실이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사업입니다.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을 차지하거나 사고 파는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인그레이스, 어스2,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크립토복셀, 솜니움, 스페이스 등 다양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어 투자 자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등등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 어서2는 자신들의 메타버스 안에 가상으로 만든 지구의 땅을 실제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3차원 세계 지도 위에 지표 면적을 10제곱미터 단위 타일로 쪼개는데 외국 유명 도시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국내 일부 지역 부동산도 타일당 2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치 가상화폐처럼 실물 없는 가상세계의 땅이 현실 세계에서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가 브랜드 마케팅 활용입니다. 나이키를 비롯해 고가 브랜드 구찌와 루이비통 등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아바타가 쓰고 있는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가상 아이템 자체를 팔거나 해당 아이템과 같은 실제 옷을 현실의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팔고 있습니다. 구찌가 로블록스에서 가상 아이템으로 판매한 가방 구찌 퀸비 디오니소스가 400만원대에 팔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제페토의 전시관을 열고 이용자가 아바타로 간접 시승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을 한 사례를 보았고, 이 활용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가상 친분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바타끼리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돈을 목적으로 한 거래, 사기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친분을 쌓은 뒤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등 범죄는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은 40대 한국 남성이 메타버스에서 친해진 시리아 파병 미군이라는 여성에게 수천만원 송금 사기를 당한 사례와 함께 주로 서아프리카 범죄 조직들이 쓰는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메타버스로 인해 예상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먼저 기존에 생성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가 수집돼 처리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확장현실 XR을 지원하기 위한 기기들로 기존에 수집되지 않았던 정보가 수집되어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시선 이동이 분석되어 무엇을 보고 누구와 교류하는지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3의 존재가 특정 개인의 생활을 입체적으로 관찰해 메타버스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시간, 교류 상대방, 대화, 아바타 아이템 등 개인을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수집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현실에서 신체의 반응까지 수집돼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어느 시점에 누구와 공유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현실에서 메타버스에 접촉할 때의 연령 검증은 일단 메타버스에 진입한 후 그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나이로 제한되는 세계가 아닌 경험을 중심으로 참여에 몰입하는 세계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인 메타버스에서는 각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를 별도로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범죄 발생입니다.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서 현실 세계와는 다른 통제감을 느낍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에스파라는 가상 걸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바타는 모두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아바타임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의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속 가상화폐, 다크웹 등 수많은 장점은 충분히 범죄 인프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가책감과 부담감이 경감돼 더 악질적이고 교묘한 수법의 범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돈이 되는 미래 먹거리로 기업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의 대세계 시장이 형성됐지만 10여 년 새 3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며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메타버스의 핵심 영역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 455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5,42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 세계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타인과 대화를 하지만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VR 기기를 쓰고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메타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제 학교를 갈 필요도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법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도 가고 술도 마시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리얼리티에 대한 거대한 혁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메타버스의 개념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생긴 부작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메타버스를 발표하기 위해 여러 영상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이를 활용한 게임 또는 여러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혹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거의 30년간의 발전을 통해 꾸준히 진화해 온 것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긴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